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어느 순간 멈춰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력서에는 그럴듯한 경력들이 쌓여가고 주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민이 아니에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려도 방향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를 안다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게 왜 성공의 출발점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를 받을 때예요. 친구가 너 요즘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진심 어린 걱정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 말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돌면서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SNS에 올린 일상사진 하나에도 이거 올려도 되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하면서 몇 번씩 지우고 다시 올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삭제해버리죠. 그런데 반대 상황도 비슷해요. 누군가 나에게 너 오늘 옷 진짜 잘 어울린다 라고 칭찬하면 그게 진심인지 예의상 하는 말인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나 수시로 확인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쪽으로만 방향을 틀게 됩니다. 정작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뭔지, 내가 편한 옷은 뭔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 요즘 이게 대세야 하면 그쪽으로 가고 저건 별로야 하면 또 피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준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영상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왜 이렇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봐주고 이해해주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줘야 비로소 나도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가 엄청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운동회에서 꼴찌를 했을 때 괜찮아 네가 열심히 뛴 거 엄마가 다 봤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해주면 그 아이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라는 걸 배우는 거죠. 반대로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창피해서 어떻게 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던데?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자기를 부끄러운 존재로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생일인데 갑자기 슬픈 기분이 드는 날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생일에 신나하는데 나만 왠지 우울한 거예요. 이때 부모가 생일인데 왜 그래? 기쁘지도 않아? 하면서 억지로 웃으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자기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슬픈데도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 부모가 생일이라고 꼭 기쁠 필요는 없어. 네가 지금 그런 기분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 아이는 자기 감정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내 감정은 내가 느끼는 대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내면에 단단한 기준이 생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하도록 배우거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하고 집에서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우선이고 사회에 나오면 눈치 보는 게 생존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똑같은 필통 쓰고 같은 브랜드 옷 입고 같은 아이돌 좋아해야 따돌림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남들이 이게 좋대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유행을 좇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시작점은 결국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달려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자기를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제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나 멘토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겁니다. 너 요즘 힘들어 보여 라고 말해줄 때 그게 비난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 감정을 누군가 정확히 말로 표현해주면 그제야 나도 내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너 지금 화난 거 아니고 서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면 맞는 거 같아. 나 화난 게 아니라 서운했던 거였어 하면서 내 감정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 중 딱 5분만이라도 오늘 나는 어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 때 내가 한 말이 진짜 내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말인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저녁 먹으면서 오늘 나는 뭐가 좋았고 뭐가 불편했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동안 이런 질문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 많은 곳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구나. 나는 혼자 산책할 때가 더 편하구나. 나는 시끄러운 음악보다 잔잔한 음악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내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편이 되는 연습입니다. 실수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번엔 이런 이유로 실수가 났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도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라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이 된다는 게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공정하게 나를 보되 나를 나쁘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약속에 늦었을 때 나는 맨날 늦는 못된 사람이야가 아니라 오늘 버스가 안 와서 늦었네. 다음엔 10분 일찍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 모임에서 다음 주말에 뭐 해? 이런 가벼운 질문에도 다음 주는 쉬고 싶은데 그냥 쉰다고 하면 좀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쉬려고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내 모습이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친구들이 요즘 유행하는 맛집 가자고 해도 나는 조용한 데가 좋은데 다른 데 갈래? 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선택이 빨라져요. 친구가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하면 예전에는 등산?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나만 싫다고 하면 이상한가? 안 간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 불러주는 거 아닐까? 하면서 한참 고민했어요. 결국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따라가서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집에 와서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자책했죠. 근데 이제는 나는 등산보다 실내 활동이 더 좋아라는 걸 아니까 나는 이번엔 패스할게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 바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고민은 하죠. 근데 그 고민의 방향이 달라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내 자신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만 신경 썼어요. 소개팅 나가서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만 생각하지. 나는 이 사람이 좋은가는 생각 안 했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쟤네가 날 좋아할까만 생각하지 나는 쟤네랑 있을 때 편한가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자기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게 돼요. 상대방의 인기나 외부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편한지,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를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맞지 않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특히 일상에서 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카페에서 메뉴 고를 때도 다들 아메리카노 시키는데 나만 라떼 시키면 유난 떠는 것 같나 하면서 고민해요. 옷가게에서도 이 옷 예쁜데 나한테 어울릴까?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아닌데 괜찮을까? 하면서 한참을 망설이죠. 결국 사지도 못하고 나오거나 샀는데 집에 와서 후회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는 달달한 게 좋아라는 걸 아니까 바로 라떼를 주문하고 이 스타일이 내 몸에 맞는다는 걸 아니까 유행과 상관없이 자기한테 잘 맞는 옷을 선택합니다. 입어보고 거울도 보면서 역시 이게 나한테 잘 어울려 하고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에 10번, 20번씩 하는 작은 선택들에서 매번 남의 눈치를 보면 그게 쌓여서 인생 전체가 남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선택에서부터 내 기준을 적용하면 그게 쌓여서 인생 전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점심 메뉴 하나 고를 때도 나는 뭐가 먹고 싶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면 나중에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나는 뭘 하고 싶지를 자연스럽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를 알면 이기적이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나를 알면 남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낀다는 걸 알면 저 사람도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달하거든요. 진짜 배려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할 때 예전에는 힘내 괜찮아 라는 뻔한 말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혹시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해결책이 필요한 걸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도움이 안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안다는 건 결국 자유를 얻는 겁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미 없는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 방식이 나한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훨씬 가벼워져요.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온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내 목소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SNS에서 좋아요 개수 신경 쓰던 게 점점 줄어들고 진짜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알아야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보여야 제대로 달릴 수 있거든요. 목표 없이 달리면 그냥 바쁜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진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보입니다. 남들은 다 대기업 가려고 할 때 나는 작은 회사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선택인 겁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이번엔 이런 방법이 안 통했구나. 다음엔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방법이 잘 맞았구나. 여기서 더 발전시켜볼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기를 안다는 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잡는 거예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게 뭐지?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조금씩 당신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작지만 분명한 첫걸음입니다. 매일 밤 이 질문을 하다 보면 한 달 뒤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명확함이 당신을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당신의 오늘 작은 결심이 내일의 변화를 만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변화를 항상 응원합니다.